네, 같이 하는 가치투자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입니다. 네, 금일은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분들이 되게 마음 졸였을 건데 다행히도 시장 자체에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한편으로는 밤잠을 못 이루실 게 불안한 요소들이 꽤 많이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일은 잠들지 않는 위기 속 기회라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위기는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늘상 있었습니다. 그럼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잡을 건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인생이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B라는 태어나서 D까지의 인생을 삽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C라고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이스. 결국 선택이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건데 위기는 항상 있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기회로 선택을 할 건가가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현재 염려하는 바와 우리나라 증시에서 염려하는 바를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설명 다 빼버리고 그냥 아주 쉽게 정말 이야기 흘러가듯이 최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으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시죠. 네. 먼저 시장에 이 심리 변화에 한번 중요하게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가 3,300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6월 상반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고만고만한 선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대체로 이제 새로운 주린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장만 경험하다가 이렇게 횡보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내 주식이 안 올라간다라는 걸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저런 횡보 구간인데도 내 주식이 빠지는 거를 경험해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거를 저는 1번 구간이라고 명칭했는데요. 이 횡보 구간을 어렵네. 주식 쉬운 줄 알았는데 사면 다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어렵네. 빠지는 것도 있고 안 올라가네 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해. 그냥 쉬운 거 할래. 뭐 가상자산 할래. 아니면 그냥 은행에 돈 놔둘래. 아니면 부동산 할래. 이러면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 거래량에서요. 관심이 점점 줄어드시죠. 이 거래라는 거는 누군가가 팔면은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찍히는 숫자인데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죠. 그리고 2번 구간 볼까요? 이렇게 기다가 한번 출렁, 기다가 전일이죠. 한번 출렁. 어렵네. 앞으로도 어렵겠네. 주식 투자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실 거죠. 거래량은 같이 조금 찔끔 하다가 떨어집니다. 결국 뭐냐?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 널린 돈이 시장 자체를 이끌어 올렸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유동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축소되고 있고 그런 유동성 자체가 축소되면서 여러분들 그 투자자의 심리가 계속적으로 쪼그라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수급 자체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눈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 좋을 건가? 앞으로 진짜 더 안 좋을 건가? 어떤 위기가 남은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 위기에 대해서 현황만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앞으로의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눈을 감고 앞을 걷는다 그러면 내 앞에 뭐가 부딪힐지 몰라서 불안하지만 눈을 뜨고 앞을 보면서 걷는다 그러면 불안할 요소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눈을 한번 떠보자고요.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눈 감고 걷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현재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거 첫 번째.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물론 어떻게 보면 전일 그냥 이벤트로 끝날 수 있어 라고 첫 번째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아니야 일시적이야. 향후에 또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일본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는데 우리나라도 나오면 또 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코로나19 때처럼 떨어지면 난 사겠어 라고 기회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랑 지금은 달라. 떨어지면 이번에 회복이 좀 더 길 거야. 그냥 도망갈래. 이런 선택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택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불안하신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 맞죠? 방향성과 이 영향이 얼만큼 확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앞에 시간이 약간 소요가 많이 되는 바람에 사실 정말 중요한 걸로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혹여나 제가 이 강의를 어차피 다 소화를 지금 봤을 때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 한국경제TV 그 PC로도 좋고요. 모바일로도 좋으니까 한국경제TV 검색하시면은 제 얼굴이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한국경제TV 딱 들어오면 누르시고 들어오면 방송에서 다 설명 못 드린 이야기 다 설명드리고요. 무엇보다 금일은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피해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업종을 아시고 그 다음에 기업을 아시면 사실 훨씬 수월하시겠죠. 왜냐하면 내가 굳이 거기서 고생 안 해도 되는 업종에 들어갈 리는 없으니까요. 요걸 꼭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한국경제TV 검색하셔가지고 제 얼굴 두고 누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향후 시간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장 염려하는 게 이 물가, ESG.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많은데 이건 모두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냥 개인을 놓고 볼게요. 우리에게 수익이 만약에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매출이 정해져 있다. 연봉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쓰는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어떨까요?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 없겠죠. 기본적으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버는 매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수익이 더 작아진다고요. 아니면 매출을 더 올리거나 해야 되는데 매출을 올리기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뭐 아니면은 이런 식의 비용이 올라간다 그랬을 때 이익이 쪼그라드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ESG가 굉장히 뭐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간과되는 게 이 일하는 이 환경적인 요소. 아니 굴뚝산업 없애고 굴뚝산업 없애려면은 뭐 새로운 걸 설치해야 되잖아요. 태양광을 설치하든 뭐 풍력을 설치하든. 그럼 이 비용 어디서 나오나요? 기업에게는 돈을 써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또 투자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ESG에서도 일하는 요인만으로도 비용이 또 늘어난다고요. 물가랑 같이. 이거를 지금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물가는 이미 보시면은 개인과 기업 모두 힘들다 하는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뉴스 기사에서도 보다시피 인플레이션 온다. 이런 기사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비용 높아진다. 조심해라. 비용 높아진다. 그러면 이 비용 때문에 어떤 기업은 정말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리고 물가랑 금리가 굉장히 관계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물가가 안정된다 그래도 금리가 현재 오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 대출 받으신 분들은 대출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올라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업도 분명히 자기 돈과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데 물가가 안정돼도 만약에 이자가 올라온다 그러면 그만한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는 섹터의 기업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엇보다. 정말 똘똘한 기업을 고르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섹터를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오늘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지금 제가 뒷부분에서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섹터 자체를 요약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국경제TV 모바일도 좋고요. PC도 좋으니까 검색하시고 한국경제TV 눌러서 들어오시면 지금 제 사진이 떠 있을 거예요. 저 사진을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 하면서 섹터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만 훅훅 드려서 이해 안 되는 부분까지도 이해를 같이 시켜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어디에서?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두 쪽에서 나와 있다고요. 해외 시장 지금 잘 가는 친구들이 누군가요? 뭐 아마존, 구글 꺾이지 않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에서 공통점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국내 지수에서도 꺾이지 않는 게 NFT, 메타버스, 그렇죠? 이거 근데 단순히 테마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테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종목 무조건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원리를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 테마를 활용하는 거는 굉장한 퍼포먼스가 뛰어날 수가 있지만 원리도 모른 채 그냥 이런 뉴스, 이벤트가 있어, 이슈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시장이 꺾였을 때 가장 먼저 크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렇게까지 소개를 드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